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한지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흙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가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재배하기 까다롭다고 알려진 희귀 약용 식물들이었다. 지안의 손끝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섬세했고 식물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흙을 털어내는 동작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서울에서 내려와 요양차 농사를 짓는 조용한 젊은 세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흙을 만지는 태도에는 농부의 투박함보다는 연구원의 정교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은 맑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차가운 지성이 숨겨져 있었다. 지아는 호미를 내려놓고 자신이 직접 개량한 토양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흙 한 줌을 쥐어 코끝에 가져다 대었다. 흙냄새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미생물의 활동 징후를 감각적으로 읽어내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실험실의 데이터 분석만큼이나 정확하고 익숙한 일이었다. 그녀가 이곳으로 숨어든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세계 생명공학계는 사라진 천재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은 낡은 밀짚 모자를 쓴 채 배추, 흰나비가 날아다니는 텃밭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바람에 실려오는 공기의 냄새가 평소와 달랐고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을 그녀의 등줄기에 서늘하게 남기고 지나갔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화려한 마천루 숲 사이에 위치한 미라클 바이오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의 대표인 강도진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주들의 빗발치는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주가 폭락을 알리는 붉은 그래프가 띄워진 태블릿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회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임상실험 단계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당장이라도 도진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전무 최민석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한 미묘한 미소를 띠며 도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개국 공신을 자처했지만 실상은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독사와 같은 존재였다. 최민석은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진정시키는 척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진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이번 사태가 경영진의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은근슬쩍 도진의 리더십 부재를 강조했고 주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도진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현재로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최민석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남아 도진에게 다가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위선의 가면을 썼다. 그는 도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번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속삭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진이 가진 지분의 일부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압박했다. 도진은 최민석의 눈빛에서 탐욕스러운 짐승의 형상을 보았지만 지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그가 제시한 길뿐이라는 사실에 반박할 수 없었다. 최민석은 돌아설 때 도진에게 시골에 있는 아내 안부를 물으며 촌구석에 밝혀 사는 여자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비릿한 조소를 날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도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올랐고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이 그의 차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오늘 회의실에서 겪었던 수모를 되새겼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력감이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지안에게만큼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회사 일을 철저히 비밀로 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도지는 서울을 벗어나 가로등도 드문 시골 길로 접어들면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고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복잡한 머릿속을 식히려 노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지친 도진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주는 등대와 같았다. 도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고 지아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도시 여성들의 화려한 화장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곤 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지안의 예리한 청각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지안은 남편의 겉옷을 받아 걸으며 그의 양복깃에 배어있는 독한 담배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짙게 깔린 절망의 냄새를 맡았다. 도지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 냄새는 그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도진을 식탁으로 이끌었고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도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을 제대로 넘길 수 없었고 그저 국물만 몇 번 떠먹으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지아는 그런 남편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고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지는 씻으러 들어갔고 지아는 그가 벗어놓은 양복 재킷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고 그곳에는 미라클 바이오의 재무 상태와 실패한 임상실험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그저 복잡한 숫자와 용어의 나열로만 보였겠지만 지안의 눈에 그 데이터들은 마치 암호처럼 숨겨진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순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실험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감지했고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평범한 시골 아내에서 세계적인 생명공학 천재의 그것으로 돌변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지아는 서류를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빨래 바구니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진이 젖은 머리를 털며 나왔을 때 지아는 그에게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차를 받아 마시며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만은 영원히 이 평화 속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지안이 회사의 위기나 복잡한 경영권 분쟁 따위는 전혀 모르는 순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자신의 고통을 나누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밤 도지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고 그의 옆에 누운 지아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척하고 있었다. 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결국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지는 못하고 그저 어두운 밭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지아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남편의 굽은 등과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이곳으로 온 이유가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였지만 이제 그 평범함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최민석은 그 시각 고급바에서 정체불명의 외국인 투자자들과 위스키 잔을 부딪히며 미라클 바이오의 매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을 허수아비 사장으로 앉혀놓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릴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으며 도진의 아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지안을 그저 도진의 발목을 잡는 무식한 시골 여자로 치부하며 그녀가 도진의 몰락을 가속화할 약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신문에 도진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뿌리라고 지시하며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지안이 깨기 전에 일찍 집을 나섰고 식탁 위에는 그가 먹지 않고 남겨둔 샌드위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안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도진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손에는 흙 묻은 호미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보안 앱을 실행시켰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순식간에 나열되며 닫혀 있던 그녀의 정보망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은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미라클 바이오의 서버에 우회 접속을 시도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지아는 짧은 시간 안에 회사 내부망을 훑어보았고 최민석 전무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이메일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상황을 분석했고 이것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내부의 배신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도진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음을 알기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지아는 다시 스마트폰을 끄고 농사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거대한 체스판을 짜고 있었다. 밭으로 나간 지아는 잡초를 뽑으며 마음을 다스렸지만 그녀의 손길은 어제와 달리 거칠고 단호했다. 그녀는 흙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잡초처럼 자신과 도진도 이 위기를 버텨내야 한다고 다짐했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서라도 남편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마을 이장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다시 순박한 시골 안에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미라클 바이오 본사는 아침부터 들이닥친 기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었고 도지는 출근하자마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을 뜰 수 없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도진을 범죄자 취급했고 도진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도진은 군중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민석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사퇴 권고안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지안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목소리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책상 한쪽에 놓인 결혼사진 속에 행복한 지안의 모습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의 지안은 세상 근심 없는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도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한편 지안은 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창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북을 꺼냈고 먼지가 쌓인 덮개를 열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계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그녀는 노트북을 부팅시키며 과거 닥터 제이라고 불리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었다. 화면에 푸른 빛이 돌자 그녀는 익숙한 아이디로 접속하여 글로벌 생명공학 네트워크에 접속 신호를 보냈고, 이것은 전 세계에 숨어 있는 그녀의 조력자들에게 보내는 귀환의 신호탄이었다. 화면에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떴고, 그것들은 모두 전설적인 천재의 귀환을 반기는 내용들이었다. 지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에게 미라클 바이오의 임상 실험 데이터 원본을 확보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함께 자신의 진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며 흙냄새를 더욱 짙게 만들었고, 그것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피 튀기는 싸움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고, 도진이 운전하는 검은 세단은 빗길을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 유리창을 닦아냈지만, 굵은 빗방울은 마치 회사의 운명을 예고하듯 거세게 들이닥쳐 시야를 가렸다. 라디오에서는 미라클 바이오의 주가 폭락과 임상실험 중단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는 도진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도진은 신경질적으로 라디오를 껐지만 차 안을 가득 채우는 빗소리는 그를 더욱 고립감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겪었던 수모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연구소장조차 도진의 눈을 피하며 실험 데이터의 오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그저 기술적인 한계라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도진은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물증이 없는 심증만으로는 거대 세력인 최민석 전무와 그 배후를 압박할 수 없었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기밀 서류 가방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 안에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신약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넥서스의 실패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이 서류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회사는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기에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직접 서류를 챙겨 나온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진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자 거실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비냄새를 밀어냈다. 지아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남편의 인기척에 놀라 달려 나왔고, 젖은 옷과 술 냄새에 찌든 도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도진의 젖은 재킷을 받아들었고, 수건을 가져와 그의 얼굴과 머리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아내의 따스한 손길에 닿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지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해서 모든 것을 망쳤다고 자책하며 지안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지안은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도진이 술에 취해 잠든 후 지안은 그를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거실로 나와 흐트러진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소파 한 구석에 놓인 도진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사이로 붉은색 띠가 둘러진 기밀 서류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라면 남편의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겠지만 오늘 도진이 보여준 극심한 불안 증세와
뉴스에서 들었던 미라클 바이오의 위기 상황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지아는 잠시 침실 쪽을 바라보며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들었고 식탁 조명 아래에서 첫 장을 넘겼다. 서류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유전자 배열 데이터, 그리고 임상 실험 실패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들이 난무했다. 하지만 지안의 눈동자는 데이터를 훑어 내려갈수록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대한 지식들이 순식간에 연결되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 물질이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독성 반응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었지만, 지안이 보기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실패가 아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를 높였고, 실험에 사용된 시약의 농도와 배합 비율이 미세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이것은 연구원의 실수라기보다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실험을 망치기 위해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 분명했다. 지아는 부엌에서 연필 한 자루를 가져와 서류의 여백에 조그맣게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조작된 배합 비율을 바로잡는 올바른 공식을 연필로 끄적였고, 독성 반응을 중화시킬 수 있는 효소의 이름을 덧붙였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무의식 중에 낙서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세계적인 생명공학 권위자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단숨에 풀어낸 해답이었다. 지아는 과거 자신이 연구했던 데이터와 현재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며 확신을 얻었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미라클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난치병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에 너무 완벽한 해답 대신 도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방식을 택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지안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맑아졌고,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지만, 도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창고에 숨겨두었던 노트북을 다시 켜고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미라클 바이오의 연구소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목표는 연구 데이터를 조작한 내부 스파이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지만, 보안 시스템이 예상보다 견고하여 깊숙이 침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얕은 수준의 접속 로그만 확인한 뒤 황급히 시스템을 종료했고, 창밖에는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지는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고, 지난밤의 기억이 필름처럼 끊겨 있는 것에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습관적으로 침대 옆 협탁을 더듬어 물을 찾았고, 지안이 미리 준비해둔 꿀물을 발견하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거실로 나오자 지안은 이미 바치를 하러 나간 듯 보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해장국과 함께 그가 어젯밤 내팽개쳤던 서류 가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가방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고, 혹시라도 술김에 중요한 문서를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불안해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실험 데이터가 적힌 페이지 귀퉁이에 연필로 적힌 낯선 글씨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술에 취해 끄적거린 낙서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볼수록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논리적이었다. 연필로 적힌 공식은 기존 연구팀이 놓치고 있었던 분자 결합의 불안정성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으며, 해결책으로 제시된 효소는 도진조차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메모의 내용을 검증해 보았고,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혹시 연구소에 누군가가 적어 놓은 것을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했지만 어제 회의 때까지만 해도 이 서류는 깨끗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도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이 메모를 누가 남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하며 연구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긴급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회사에 도착한 도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구소로 직행했고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수군거림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밤을 새운 연구원들이 퀭한 눈으로 그를 맞이했고 도지는 칠판에 서류에 적힌 공식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연구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연구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칠판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연구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공식대로라면 독성 반응을 완전히 제거하고 약효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느냐고 물었다. 도지는 차마 집에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발견했다고 말할 수 없어 그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정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안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평범한 시골 출신인 아내가 이런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부정하면서도 묘한 기대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 지아는 밭에서 고추를 따며 흙 묻은 장갑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도진이 가져간 서류와 회사 상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메모를 발견했을 때 보일 반응을 예상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지안의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에서는 거만함과 적대감이 묻어났고 그들 중 한 명은 지안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바로 최민석 전무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도진을 압박하기 위해 지안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비서실장은 밭두렁을 걸어오며 흙길이 구두에 묻는 것을 불쾌해했고 지안을 발견하자마자 경멸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는 지안에게 다가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투로 강도진 대표가 회사를 말아먹게 생겼으니 이혼 서류의 도장이나 찍으라는 최민석의 전원을 전달했다. 지아는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고 겉으로는 순박한 시골 아낙네처럼 겁먹은 표정을 연기하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고 돈 봉투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지며 주제 파악을 하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비서실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아낙네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며 돈 봉투를 집어들어 비서실장의 품에 다시 찔러 넣었다. 비서실장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뒷걸음질 쳤고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아는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호미를 들어 올렸고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비서실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비서실장과 일행들이 꽁무니를 빼며 차를 타고 사라지자 지아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최민석이 도진을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해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더 이상 숨어서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제 접속했던 보안 앱을 다시 실행시켰고,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인 코드를 입력하여 미라클 바이오의 주주 명부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최민석의 목을 조를 준비를 서둘렀다. 서울 연구소에서는 도진이 가져온 메모 덕분에 실험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오후 늦게 1차 수정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연구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쳐 그 메모를 바라보았고, 그 글씨체가 지안이 가계부를 쓸 때의 글씨체와 미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도진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지안은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창밖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창고로 가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 케이스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고, 그 안에는 세련된 핏의 디자이너 슈트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작업복을 벗고 슈트를 몸에 대보며 과거의 자신과 마주했고,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시골 한학내 한지안이 아니었다. 그녀는 닥터 제이로서의 부활을 예고하며 내일 아침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시작했고,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도박이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최후의 전쟁 선포였다. 미라클 바이오 연구소의 메인 실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고, 오직 고성능 원심 분리기와 분석 장비들이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강도진 대표를 비롯한 수석 연구원들은 대형 모니터 앞에 모여서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신약 후보 물질의 반응 데이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과 기대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진이 가져온 메모 속에 공식대로 배합된 새로운 시약이 투여된 지 정확히 4시간이 지났고, 이제 곧 결정적인 결과가 나올 순간이었다. 이전 실험에서는 이 시점에서 실험쥐들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며 독성 쇼크 반응을 보였기에 연구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래프의 아주 미세한 변화조차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다. 도진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지만 등 뒤로 맞잡은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셔츠 등판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갑자기 모니터 중앙에 떠 있던 붉은색 경고등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녹색 그래프가 채우기 시작하자 실험실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수석 연구원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데이터를 재차 확인했고,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기적적으로 중화되면서 세포 결합률이 이론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어루만졌고,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회사를 건져 올린 동아줄과도 같았다. 연구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지만 도진의 머릿속은 기쁨보다는 이 기적 같은 해답을 제공한 출처에 대한 의문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 고이 접어두었던 메모지를 다시 꺼내어 펼쳐보았고,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가 마치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도진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연구실을 빠져나와 비상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못하고 그저 메모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글씨체는 분명 안에 지안이 가계부를 쓸 때나 냉장고에 장을 볼 목록을 적어 놓을 때 보았던 그 글씨체와 너무나도 흡사하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평생을 시골에서 흙만 파먹고 살았다고 했던 여자. 그리고 복잡한 서울 생활이 싫어 도망치듯 귀농을 선택했던 순박한 아내가 어떻게 세계적인 석학들도 풀지 못한 생명공학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도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혹은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여 몰래 적어놓고 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상상까지 해보았지만 어떤 가설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지금 당장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 의문을 잠시 덮어두기로 했다. 그 시각 최민석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콘약을 흔들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여유가 묻어나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미 이사회 멤버들의 과반수를 포섭해 놓았고 도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연구소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반전에 대해서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최민석의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회사인 블랙스톤 캐피털과의 합병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도진을 압박하기 위한 이혼 합의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도진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내와의 이혼을 조건으로 내걸어 도진을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최민석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어제 시골에서 당한 수모에 대해 보고를 받고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지안을 향한 증오로 바뀌어 있었다. 감히 총구석의 무식한 여자가 자신의 신복에게 훈계를 하고 쫓아냈다는 사실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최민석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는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털어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으며 직접 그 건방진 여자의 길을 꺾어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사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호통을 쳤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그의 최고급 세단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질주했다. 지아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낡은 노트북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화면 속에는 미라클 바이오의 주식 거래 내역과 최민석의 차명 계좌 정보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최민석이 회사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헐값에 매각하려는 시세 조작의 정황을 포착했고 그 배후에 국제적인 기업 사냥꾼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며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수집해 나갔고 그녀의 눈빛은 모니터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거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깼고 지아는 본능적으로 불청객이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노트북을 덮어 소파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집 앞마당에 들어선 최민석의 차는 헤드라이트를 꺼지 않고 마당을 비추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최민석은 구두에 흙이 묻는 것을 불쾌해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주인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목소리에는 취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안이 문을 열고 나오자 최민석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허름한 잠옷차림의 지안을 보며 역시 수준이 떨어진다고 비웃었다. 지안은 최민석의 무례한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밤이 늦었으니 돌아가 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최민석의 화를 돋구는 기폭제가 되었다. 최민석은 지안을 밀치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고
집안에서 나는 은은한 쑥 냄새를 맡으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그는 품에서 이혼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도진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와 이혼하고 유력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지안에게 네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걸림돌이 되지 말고 깨끗하게 사라져 주는 것이 도리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지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석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할 정도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지아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오며 최민석의 앞에 내려놓았고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마치 손님을 대접하는 안주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최민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전무님께서 걱정하시는 회사의 위기는 곧 해결될 것이니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안위나 걱정하라고 낮게 읊조렸다. 최민석은 지안의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며 네가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데 도진이 놈이 곧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그때도 그런 눈빛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협박했다. 그는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깨진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지아는 깨진 찻잔 조각을 줍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최민석에게 한 걸음 다가갔고 그녀의 기세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최민석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뇌리에 밝힐 듯이 선명했다. 그녀는 최민석이 최근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액수와 날짜를 정확하게 읊었고 그 순간 최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최민석은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지안을 쳐다보았지만 지안은 다시 순박한 시골 여자의 얼굴로 돌아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민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고 이 여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공포심이 엄습해왔다. 최민석이 도망치듯 차를 타고 떠난 후 지아는 현관문을 잠그고 깨진 찻잔 조각들을 치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을 모욕하는 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최민석이 겁을 먹고 당분간은 조심하겠지만 곧 전열을 가다듬고 더 큰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지아는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벽장에 숨겨두었던 붉은색 노트 한 권을 꺼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과거 닥터 제이 시절 구상했던 혁신적인 생명공학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담겨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진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안을 끌어안으며 실험이 성공했다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지안은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기뻐해 주었다. 도진은 지안에게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메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 최민석이 다녀간 흔적인 깨진 찻잔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기에 더욱 애틋하고 위태로웠다. 도진이 잠든 후 지아는 밭으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고 동쪽 하늘에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털어내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서울로 갈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고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실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지아는 전화를 끊고 밭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왕국이었던 이곳을 잠시 둘러보았고, 이제 호미 대신 메스를 들고 썩어빠진 기업의 환부를 도려낼 시간이 왔음을 실감했다. 서울의 미라클 바이오 본사에서는 밤새 실험 성공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며 직원들 사이에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지만, 최민석 파벌은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긴급 모임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조작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흑색 선전을 준비했고, 언론사에 제보할 가짜 뉴스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어젯밤 지안에게서 느꼈던 공포를 술로 잊으려 했지만, 그녀가 속삭였던 계좌번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기 전에 도진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서 도진은 지안에게 오늘 중요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졌다. 지안은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당신은 틀리지 않았으니 당당하게 맞서라고 용기를 주었고, 도진은 아내의 응원에 힘을 얻어 비장한 각오로 집을 나섰다. 지아는 도진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밤 해킹을 통해 확보한 최민석의 비리 증거들과 미라클 바이오를 회생시킬 결정적인 기술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하며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눈빛은 점차 날카롭고 지적인 닥터 제이의 것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가방에 USB와 노트북을 챙겨 넣으며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느긋한 농부의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전사의 그것처럼 힘차고 당당했다.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뒤로 황금빛 들판이 바람에 물결쳤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출정을 배웅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서울의 도심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미라클 바이오 본사 앞은 일은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들로 인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최민석 전무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고, 그의 얼굴에는 회사를 구원할 영웅인 척하는 가증스러운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현 경영진의 무능함으로 인해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자본인 블랙스톤 캐피털의 인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은 그의 발언을 속보로 타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고, 주주들은 경영권 방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강도진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 모든 광경을 집무실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는 도진의 등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회사의 운명처럼 굽어 있었고, 그의 손에 쥐어진 커피잔은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도진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고립된 채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과 계약 해지 통보서들은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유산과 직원들의 생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시골에 홀로 남겨둔 아내 지안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었던 소박한 꿈마저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최민석이 제시한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맞는지 고뇌에 잠겼다. 하지만 도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 밤 서류 귀퉁이에서 발견했던 그 기적 같은 메모가 준 전율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역 플랫폼에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이 기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한지아는 낡은 운동화 대신
날렵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헐렁한 몸빼 바지 대신 몸에 딱 붙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어 며칠 전 밭을 매던 시골 안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끼고 대합실을 가로지르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하고 압도적인 아우라에 압도되어 힐끔거렸다. 역 광장으로 나오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 섰고 정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과거 지안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류 실장으로 3년 만에 모시는 주군의 귀환에 감격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차에 오른 지안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류 실장에게 건넸고 차가운 눈빛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요구했다. 류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민석 전무가 블랙스톤 캐피털과 결탁하여 이면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지안은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주가 흐름과 언론 보도를 훑어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최민석이 생각보다 더 멍청하고 탐욕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류 실장에게 국제생명공학 연구센터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미라클 바이오 본사가 아닌 연구센터를 먼저 찾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그녀의 권력이 시작되는 원점이자 전 세계 바이오 업계를 움직이는 심장이기 때문이었다. 서울 외곽의 숲속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국제생명공학 연구센터는 엄격한 보안 시스템으로 유명했지만 지안이 탄 리무진은 검문소를 무사 통과하여 본관 앞에 멈춰섰다. 로비에 들어서자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3년 전 호련히 사라져 전설로만 남았던 천재 과학자 닥터 제이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센터 전체로 퍼져나갔고 복도는 그녀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안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센터장실로 향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의 군화 소리처럼 단호하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센터장실의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안을 맞이했으며 그는 세계적인 석학이자 지안의 스승이기도 했다. 센터장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왜 이제야 돌아왔느냐며 안타까움 섞인 책망을 했지만 지안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그녀는 스승에게 자신이 돌아온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업계의 관행을 바로잡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에게 센터의 메인 서버 접속 권한이 담긴 마스터키를 건넸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며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지안은 지체 없이 중앙통제실로 이동하여 미라클 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기술 제휴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앙통제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는 수십 명의 엘리트 연구원들이 지안의 지시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지안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빨랐다. 그녀는 미라클 바이오가 보유한 특허 기술의 원천 데이터와 최민석이 해외로 유출하려 했던 기밀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며 치명적인 허점을 찾아냈다. 최민석은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하에 핵심 기술을 헐값에 넘기려 했지만 지안은 그 기술의 원작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녀는 연구원들에게 즉시 블랙스톤 캐피털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라고 명령했고 통제실 안은 다시 분주한 타자 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 찼다.
한편 도진은 늦은 오후가 되도록 점심도 거른 채 한강 고수부지에 차를 세워두고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으로 가서 지안에게 이 참담한 현실을 고백할 용기도 없었기에 그저 도망치듯 이곳으로 숨어든 것이었다. 강물은 흙탕물로 변해 거칠게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도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안의 번호를 눌렀다 끊기를 반복하며 망설였고 결국 문자 메시지 창을 열어 미안하다는 짧은 말만 적어놓고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때 라디오 뉴스에서 미라클 바이오의 주가 폭락 소식과 함께 내일 주주총회에서 강도진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고 도진은 절망감에 고개를 핸들에 파묻었다. 그 시각 지안은 통제실에서 류 실장으로부터 도진의 위치를 보고받았고 CCTV 화면을 통해 남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그를 완벽하게 구해낼 무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 지아는 이를 악물고 화면에서 눈을 돌려 다시 데이터 분석에 집중했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미라클 바이오의 주주 명부를 해킹하여 소액 주주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그들에게 보낼 긴급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서신에는 회사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와 현 경영진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서명란에는 닥터 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최민석은 고급 룸살롱에서 블랙스톤 캐피털의 대표와 축배를 들며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기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긴장이 풀린 상태였고 닥터 제이가 귀환했다는 소문 따위는 그저 헛소문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했다. 그는 술에 취해 도진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내일 주주총회가 끝나면 도진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길바닥으로 내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웨이터로 위장한 지안의 정보원이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그 파일은 실시간으로 지안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최민석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지안은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통제실을 지키며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내일 주주총회에서 터뜨릴 핵폭탄급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고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3년간의 시골 생활을 회상했다.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그리웠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는 그 평온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진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고 그것은 곧 자신에게 쏟아질 수많은 관심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내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초췌한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대회의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주주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최민석은 상석에 앉아 도진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고 도진은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회자는 첫 번째 안건으로 강도진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상정했다.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도진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보였다. 그때 회의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고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한지안이 서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하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의 날에 강림한 여신처럼 고귀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의 뒤로는 국제생명공학 연구센터의 센터장과 법률 자문단이 도열해 있었고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회의장의 공기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도진과 눈이 마주치자 아주 짧은 순간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최민석을 차갑게 응시했다. 최민석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 마음대로 외부인을 들였냐고 소리쳤지만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회의장 바닥을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회의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지아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바이오의 최대 주주이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핵심 특허의 원작자 닥터 제이입니다. 그 한마디는 회의장 안에 거대한 폭탄이 되어 떨어졌다. 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내가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밭에서 김을 매던 그 순박한 여자가 전설 속의 천재 과학자였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단상 위에 서 있는 지안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에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다. 지안은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를 띄우며 최민석의 비리와 기술 유출 증거를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민석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하며 거짓말이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지아는 가소롭다는 듯이 그를 무시하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녀는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가 공개한 신약 개발 로드맵과 이미 확보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명단은 주주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도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밤 서류에 적혀 있던 메모를 떠올렸고 그 모든 것이 지안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주주들은 지안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최민석과 그 일당들은 구석에 몰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다. 지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도진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지아는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다 괜찮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회생이 아니라 한 부부의 진정한 이해와 화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신화의 탄생이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최민석 전무와 그 일당을 연행해 나간 뒤에 대회의실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도진을 향해 날 선 비난을 퍼붓던 이사들과 주주들은 쥐 죽은 듯 입을 다물고 있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서 있는 한지안에게 고정된 채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안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밭에서 배추벌레를 잡던 순박한 안악의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닥터 제이의 냉철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침묵을 깼는데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위압감을 지니고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최민석과 함께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치를 보던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지아는 그들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는 스크린에 띄워진 조직도를 가리키며 지난 3년간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횡령된 자금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그 과정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임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언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도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낯선 전율을 느꼈는데 그것은 아내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대한 경외감인 동시에 자신이 알던 지안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거대한 존재를 그저 평범한 시골 아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죄책감마저 들었다. 회의가 정리되고 주주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도지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고 지아는 그런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감촉은 어제까지 느끼던 거친 농부의 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지휘자의 손처럼 느껴져 도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지아는 그런 도진의 반응을 눈치채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일단 대표 이사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부드럽게 권유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마주친 직원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의 눈에는 도진이 아닌 지안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묵묵히 아내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표이사실의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팽팽했던 긴장에 끈이 탁 풀리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마른 세수를 했고 지아는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맞으며 서 있었다. 도진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어 도대체 언제부터였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천천히 뒤를 돌아 도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닥터 제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숨어 살아야 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연구 결과가 거대 제약회사의 탐욕에 의해 생화학 무기로 악용될 뻔했던 사건을 겪으며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꼈고 그로 인해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었다고 고백했다. 지안의 고백을 듣는 도진의 가슴은 먹먹해졌고 그는 아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천재의 고독과 무게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함을 자책했다. 지아는 도진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잡으며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평범한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자 도진은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말없이 위로를 주고받았다. 도진은 그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아내일 뿐이라고 속삭였고 지아는 그 말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도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는데 곧바로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며 긴급 결제 서류들이 쌓여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지아는 순식간에 눈물을 닦고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표정으로 돌아와 도진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도진을 자신의 옆에 앉히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일 처리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복잡한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단숨에 찾아내 수정 지시를 내렸고 연구 개발 일정표를 전면 재수정하며 회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지는 옆에서 그녀를 보좌하며 그녀의 판단력과 통찰력에 혀를 내둘렀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회사를 경영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오후 늦게 소집된 기술 전략 회의에서 지안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는데 연구원들은 그녀가 내뱉는 전문 용어와 아이디어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받아 적기에 바빴다. 지안은 칠판 가득 화학식을 써 내려가며 기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고 연구원들이 몇 달을 고민했던 난제들을 단 몇 분 만에 해결해주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연구원들에게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연구소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도지는 회의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내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동시에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지안과 도지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 캔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은 걷히고 맑은 달이 떠오른 듯 평온했다. 도지는 지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지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만 돕고 다시 시골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받는 갈채보다 흙냄새를 맡으며 생명을 키우는 일이 자신에게는 더 큰 행복이라고 말하며 도진을 바라보고 싱긋 웃었다. 도진은 그런 아내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세상이 과연 그녀를 가만히 놔둘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발신자는 국제생명공학협회의 회장이었다. 지안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구조 요청이었다. 지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통화 내용을 듣는 도진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미라클 바이오의 위기를 넘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지안이 다시 밭으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안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진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읽어내고 있었다. 지안은 옥상 난간을 짚으며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지켜야 할 생명들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도진에게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정말로 은퇴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고 그 말은 지안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무실로 내려가 밤을 새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 개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하게 불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미라클 바이오의 경영권 방어 성공 소식과 함께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확산 소식을 동시에 타전하며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지안은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단상에 올랐고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한 도진이 함께 서 있었다. 지안은 카메라를 향해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미라클 바이오가 보유한 기술력으로 반드시 백신을 개발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선언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시기하는 또 다른 세력들의 표적이 되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안과 도진은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다가올 거대한 파도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회견장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뒤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경호원들이 그들을 에워싸며 이동했다. 차에 오른 지안은 피로가 몰려오는 듯 눈을 감고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내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자신이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눠줘야겠다고 다짐하며 운전기사에게 연구소로 가자고 지시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선 전우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미라클 바이오의 심장부인 중앙연구소는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한지안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임시연구본부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연구소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지시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신속하게 내려졌다. 그녀는 가장 먼저 연구소 내부에 숨어 있던 최민석의 끈앞풀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방식은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하고 냉혹했다. 지안은 지난 수년간의 서버 접속 기록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있는 연구원들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출연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배신자들의 명단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들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하나둘씩 끌려나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지안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그런 지안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실력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안은 기존에 진행되던 모든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비효율적이고 성과 없는 연구 과제들을 과감하게 폐기 처분했다. 그녀는 칠판에 복잡한 생화학 공식을 써 내려가며 막혀있던 연구의 물꼬를 터주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진은 옆에서 그녀를 보좌하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낯선 여자가 되어버린 듯한 아내의 모습에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전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순박한 시골 아내가 사실은 거대한 제국을 호령할 수 있는 여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최민석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총동원하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뉴스 댓글 부대를 고용하여 한지안이 학력을 위조했으며 그녀가 개발했다는 기술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고 대중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흥미진진한 스캔들에 열광하며 지안을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다. 회사 로비에는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주가는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으며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일손을 놓기 일보 직전이었다. 도지는 분노에 차서 법무팀을 소집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퍼져버린 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아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고 그녀는 흔들리는 도진을 오히려 진정시키며 이것이 최민석이 노리는 노림수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의 덫에 걸려들 뿐이라며
확실한 한 방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아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글로벌 해킹 방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최민석이 고용한 여론 조작 업체의 IP 주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적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격자들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그들이 작성해둔 가짜뉴스 원고와 조작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조리 빼내어 자신의 서버로 전송시켰다. 지안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은 곧바로 주요 방송사와 수사기관의 익명으로 제보되었고 그 파장은 핵폭탄급이었다. 저녁 메인 뉴스에는 최민석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육성 녹음 파일이 전파를 탔고 그가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고 미라클 바이오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했던 정황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최민석에게로 향했고 그를 옹호하던 세력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서로 살기를 찾느라 바빴다. 최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다가 해외 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는 공항 주차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었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며 지안의 이름을 저주하듯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최민석의 구속 소식과 함께 미라클 바이오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지안이 주도하던 신종 바이러스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호프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연구소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았고 지안은 며칠째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실험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연구에 몰두했다. 도지는 그런 지안이 안쓰러워 도시락을 챙겨와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지아는 피곤에 저러 퀭한 눈을 하고서도 현미경을 들여다볼 때면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고 도지는 그런 그녀의 집념과 열정에 감동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고 최종 임상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모니터 앞에는 지안과 도진 그리고 전 직원이 숨을 죽인 채 모여 있었다. 실험체에 투여된 백신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중화시키고 항체를 형성하는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나자 실험실 안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연구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고 도지는 지안을 와락 끌어안으며 당신이 해냈다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지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도진의 품에 안겨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약이 개발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회사를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이 싹을 틔운 순간이었다. 뉴스 속보를 통해 미라클 바이오의 백신 개발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자 회사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본사 앞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앞다투어 구매 의사를 밝혀왔고 미라클 바이오는 단숨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반열에 올라섰다. 도지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업무 협약 제의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무능한 후계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그 모든 영광을 아내 지안에게 돌렸다. 모든 소동이 일단락된 후 지안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홀로 바람을 쐬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자문했다. 그녀는 권력과
명예가 주는 달콤함보다는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주는 평온함이 더 그리웠고, 밭에서 남편과 함께 나누던 소박한 저녁 식사가 사무치게 생각났다. 그때 도진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느냐고 물었다. 지아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고 씁쓸하게 웃었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진은 지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당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지아는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가 예전의 유약한 도진이 아니라 든든한 나무처럼 성장했음을 느꼈다. 그녀는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조금만 더 쉬고 싶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아무 걱정 말고 쉬라고 다독였다. 두 사람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다음 날 지아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거취에 대한 중대 발표를 예고했고, 모든 이사들은 그녀가 회장직을 맡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단상에 올라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 고문으로 남을 것이며, 회사의 경영은 전적으로 강도진 대표에게 일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술렁거렸지만 지아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강도진 대표야말로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켜낸 진정한 리더이며 자신은 그를 믿고 다시 연구실로 혹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도진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지아는 그에게 신뢰 가득한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회는 지안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도진은 명실상부한 미라클 바이오의 수장으로서 전권을 위임받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진은 지안을 붙잡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고 물었고, 지안은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책임감과 진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라고 용기를 주었다. 도진은 아내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고, 반드시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아는 짐을 정리하여 연구소를 떠날 준비를 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닥터 제이라는 명패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 평범한 핸드백을 메며 연구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연구원들은 아쉬워하며 그녀를 배웅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연구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로비로 내려온 지아는 기다리고 있던 도진의 차에 올랐고, 차는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교외 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차 초록빛으로 물들어가자 지안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도진은 운전을 하며 힐끔힐끔 아내의 얼굴을 훔쳐보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기업의 구원투수였던 그녀가 다시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회사의 위기는 끝났지만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차는 어느덧 낯익은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멀리서 그들이 살던 작은 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지아는 창문을 내리고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고 그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의 미소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여행자의 미소였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날과는 달리 어느덧 계절은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도진의 검은 세단이 익숙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 시골집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그들을 반기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지아는 서울의 매연과 소음 대신 페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갑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은 사람의 온기가 사라져 서늘했고 마당의 잡초들은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이 제멋대로 자라나 무성해져 있었지만 지안에게는 그 황량함마저도 평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과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현관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익숙한 편안함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지는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뒷모습이 서울에서의 위풍당당했던 여제의 모습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훨씬 더 단단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짐을 풀기도 전에 걷어붙이고 대청소부터 시작했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차가운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으며 지난 며칠간의 전쟁 같았던 기억들도 함께 씻어내려 했다. 도지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소매를 거둔 채 빗자루질을 하며 서툰 솜씨로 거미줄을 제거했고 지아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서울의 펜트하우스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소박한 노동의 기쁨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고 땀방울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속 응어리들도 하나둘씩 녹아내렸다. 청소가 얼추 마무리되자 지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고 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밥 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비로소 그들은 거대한 기업의 대표와 천재 과학자가 아닌 평범한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주 앉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조촐했지만 그 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고 두 사람은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끼며 식사에 열중했다. 도지는 밥그릇을 비운 후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회사 운영과 지안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였다. 그는 지안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지만 회사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그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기적인 자문 역할을 부탁했다. 지아는 남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은 밭에서 일하는 틈틈이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기에 닥터 제이로서의 지식과 한지안으로서의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은 셈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밤 산책을 나섰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이 그들의 머리 위를 수놓고 있었다. 도지는 지안의 손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고 따뜻하게 감싸 쥐으며 지난 과거에 대해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그는 지안이 왜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이곳으로 숨어들어야 했는지, 그 고독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지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과거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생명을 살리는 대신 누군가를 해치는 데 사용될 뻔했던 끔찍한 기억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이 저주처럼 느껴져 도망쳤지만 도진을 만나고 흙을 만지면서 생명을 키우는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고백했다. 도지는 지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짊어지고 있었던 십자가의 무게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지안을 멈춰 세우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닥터 제이든 시골 안악 한지안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다. 지아는 도진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체온이 전해져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 침묵 속에 머물렀고 그 침묵은 100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공유했다. 다음 날 아침 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서울로 출근할 준비를 했고 지아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도진이 현관을 나설 때 지안이 건네주는 것이 도시락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 관한 메모가 적힌 태블릿 PC라는 점이었다. 도진은 아내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다녀오겠다고 인사했고 지아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도진의 차가 멀어지자 지아는 곧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텃밭으로 나갔는데 그녀의 손에는 호미와 함께 최신형 토양 분석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에만 의존하는 농부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한 농부로 변모해 있었고 그 모습은 그녀가 찾은 새로운 정체성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안이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처음에는 어려워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지안이 변함없이 싹싹하게 인사를 건네고 바치를 하는 모습을 보자 금세 경계심을 풀었다. 오히려 마을 회관에서는 지안에게 병충해 예방이나 토양 개량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고 지안은 그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며 마을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녀는 복잡한 유전자 공학 이론 대신 알기 쉬운 농사용어로 설명하며 과학의 혜택을 이웃들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서울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사라졌지만 이곳에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인정과 소소한 행복들이 그녀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편 도지는 회사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며 미라클 바이오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지안의 든든한 조력이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하면 지안과 함께 서재에 앉아 회사의 현안을 논의했는데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 가장 치열하면서도 행복한 데이트 시간이었다. 지안은 도진이 가져온 보고서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고 도진은 그녀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회사를 위기에서 기회로 이끌었다. 직원들은 도진의 리더십 뒤에 전설적인 닥터 제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를 더욱 신뢰하고 따랐으며 회사는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도진은 가끔 지안에게 다시 서울로 올라와 연구소를 맡아달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안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시골 마을은 다시 생명력으로 꿈틀거렸고 지안의 밭에도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지안은 겨우내 구상했던 새로운 농법을 시험해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녀가 개발한 천연 비료 덕분에 작물들은 예년보다 훨씬 빠르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주말이 되자 도지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내려와 지안의 일손을 도왔는데 처음에는 호미질도 서툴러 엉뚱한 풀을 뽑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제법 농부티가 나는 솜씨를 뽐냈다.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밭고랑에 앉아
새참으로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땀을 식혔고 서로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아는 도진을 데리고 뒷산 언덕에 올랐는데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녀만의 비밀 아지트였다. 지아는 그곳에 작은 온실을 짓고 희귀 약용식물들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진에게 자신이 최근에 성공한 교배종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면서 강력한 면역 성분을 함유한 식물이었고 지아는 이것이 미래의 식량난과 질병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진은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가 단순히 은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세상을 구할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음을 깨닫고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는 지안의 손을 잡으며 당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안은 고맙다는 말 대신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날 밤 최민석에 대한 최종 판결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그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도진과 지아는 그 뉴스를 보며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최민석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일 뿐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TV를 끄고 창문을 열어 봄밤의 향기를 맡으며 차를 마셨고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평온함을 느꼈다. 도진은 지안에게 다음 주에 있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창립 기념일 당일 지안은 오랜만에 우아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행사장으로 들어섰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사람들은 닥터 제이의 귀환에 환호했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품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냈다. 지아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며 과학기술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피력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도진은 옆에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박수를 쳤고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미라클 바이오의 비전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아는 화려한 드레스가 불편한 듯 연신 몸을 뒤척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밭으로 달려나갔다. 도진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자신도 옷을 갈아입고 그녀를 따라 나갔다. 달빛이 비치는 밭에서 지아는 오늘 심어야 할 씨앗들을 손질하고 있었고 도진은 묵묵히 그 옆에서 흙을 파며 자리를 마련했다. 지아는 씨앗 한 톨을 집어들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햇빛과 물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우리가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이 걸음이 되어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쭈그리고 앉아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고 흙을 덮어주며 토닥거렸고 그 손길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어우러진 공기 속에서 그들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지아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천재 과학자도 아니고 숨죽여 사는 시골 안악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심고 가꾸는 행복한 농부이자 연구자였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고 밭에는 그들이 심은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푸른 물결을 이루었고 미라클 바이오는 세계적인 생명공학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섰다. 지안의 온실에서 연구된 희귀식물은 신약 개발에
핵심 원료가 되어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도지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존경받는 기업가로 명성을 떨쳤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두 사람은 밭두렁에 앉아 잘 익은 수박을 나눠 먹으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했고,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평화로운 오후의 정취를 더해주는 가운데, 도진과 지아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평선 너머를 응시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판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사이를 견고하게 이어주고 있었다.